도전님께서 1991년에 내리신 여러 차례의 훈시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공부 운영이나 임원 관리에 관한 지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근본에는 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훈시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가 달라질수록 도의 질서와 자리의식이 더욱 분명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반복하여 공부는 자리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자리 공부란 단순히 앉는 위치나 역할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의 질서 속에서 각자가 맡은 바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저마다의 때를 어기지 않고 돌아가듯이 도의 공부 또한 각자의 자리가 어그러질 때 전체의 흐름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계절 하나가 빠진 것과 같다는 말씀은 도의 공부가 얼마나 유기적이며 정밀한 질서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쁨과 현실의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전님께서는 직장인이라는 이유,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차라리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기준입니다. 자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운과 책임을 함께 맡긴 것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혼란은 개인을 넘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훈시 말씀은 임원만을 향한 경계가 아닙니다. 모든 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사회에서의 자리, 도 안에서의 자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때 신앙과 수행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맞는 언행과 책임을 다할 때 도인의 삶은 안정되고 도의 덕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훈시 말씀을 과거의 기록으로 두지 않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리 공부의 참뜻을 이해하고 질서와 책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을 통해 도전님 훈시의 핵심 뜻을 차분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과 수행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1년 6월 1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시킬 거다. 공부는 자리 공부다. 시약, 시법을 자리 공부라 한다. 방면 임원들이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 협조란 시간의 여유를 봐가며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 공부이니 바꿔서도 안 되고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직장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욕심에 넣었다가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고 방면 임원에도 책임이 있다. 숫자를 파악하라고 했다. 숫자가 되면 1년에 한 번 돌리고 안 되면 반년, 4분의 1년 시키면 되는데 반년은 넘지 않겠나 보고 시키려 한다. 직장인은 하루 나왔다가 5일째 또 와서 있어야 하니 직장을 빠져야 하고 공부는 2시간 정도면 되지만 먼 데서 오면 다음날 직장에 못 나가게 되므로 안 된다. 15일째 합강, 45일째 본강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시법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는 중곡동에서 하는 시법 공부와 하는 시기 같은데 그것은 시법이 아니라 기도 공부인 것이다. 이번 공부는 꼭 안 해도 괜찮다. 인원을 파악하여 반년이나 1년치를 맞춰서 해야지. 하다가 인원이 부족해 말 수가 없고 또 시일을 맞추어야 한다. 선교감 임원은 관계없다. 수반이 문제다. 임원이 12명, 외수도인 12명, 내수도인 12명 들어간다. 임원 12명에는 선감, 교감 보정에서 차선감까지, 교령까지는 되는지 모르겠고
선사교정 이하는 평도인으로 들어간다. 직장인의 문제는 외수 평도인이 문제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한 차례란 닷새 들어감을 말한다. 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방면 사람 더 넣으려는 욕심으로 넣었다가 그 자리를 못 지킨다는 것은 집을 짓는데 무엇 하나가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책임이 무섭다. 그래서 잘들 해야 한다. 임원이 바쁘다고 넣을 사람을 못 넣는 것도 책임이 크다. 쉽게 말해서 사람 하나 못 쓰게 만드는 거다. 그 자리는 다음에 앉을래야 앉을 수 없다. 왜 자리 공부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집을 보면 창문이 없으면 추하고 찬 바람이 불고 집이 방치되어 못 쓰듯이 자리가 중요한 거다. 천지법도가 있고 법도가 돌아가면서 만물이 생성하고 자라는 것이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저루가 있어 생하고 장하고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결실 맺고 우리 도가 바로 그거다. 쉽게 말해서 각자 그 자리를 잡아주는 거다. 옛날에는 모든 기운을 하늘에 봉했고 지금은 땅에다 봉해서 방위를 보고 사람이 죽어 묘를 쓰는데도 자리를 잘 써야 손이 뻗고 죽은 자도 잘 되고 집도 방위를 보고 잘 써야 되는데 부천에는 모두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봉어천이라 하여 신명을 하늘에 봉했고 지금은 신봉어지이고 후천에는 신봉어인이라 하여 신명을 사람에게 봉했다. 우리 공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리를 맞는 건데 사람이 빠지면 봄이나 여름이 빠지는 것과 같으므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년을 사람으로 짜는 것이다. 전경에도 있듯이 석가모니는 500난, 공자는 72현인을 냈는데 상제님께서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셨다. 하루 안에는 24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는 분이 있고 분 안에는 초가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자리가 있고 안 한다고 자리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공부는 채다. 채가 잡히면 그 안에 용이 있다. 채용이다. 그러므로 자리는 다 있다. 같은 선, 교감, 이라도 시학원이 있고 시학원은 하루 36명을 통솔해 나가는 책임자를 말한다. 그 아래 정급, 진급이 있는데 이것도 선교감이 한다. 시학원은 1년이며 360명 밖에 못한다. 선교감 숫자는 1500명에서 1600명이고 앞으로 2000명, 3000명 계속 늘어날 텐데 나머지는 정급, 진급하고 정원이 있는데 그것도 선교감이 하고 그것도 넘치면 그 밑으로 간다. 사람은 기국이라는 게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이미 임원되어 올라오면서 그것도 모른다면 평도인만도 못하다. 기국대로 실력대로 공부를 짠다. 혹 기운이 약한 사람을 큰 기운에 넣으면 찌그러든다. 이겨내지를 못한다. 가령 큰 항아리에는 가득 부을 수 있는데 큰 항아리에 부을 물을 사발이나 대접에 부으면 다 내버리게 되고 못 쓴다. 전경의 자리를 탐내는 자는 다 죽는다고 하셨다.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으면 사양해야 한다. 가령 최고 임원인 선교감이라 해도 중간 임원, 수반과는 다르다. 수반들은 사시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다 모셔도 선교감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또는 한 번도 모시지 않았어도 긴 공부를 시키니 완전히 다르다. 임원이 크다. 그릇이다. 큰 그릇에 담을 것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뭐로 보냐면 자기 밑에 도인수다. 도인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 방면별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본다. 임원이 먼저 됐다. 나중 됐다고 따지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명을 받드는 일인데 도주님 제세시에 보면 나는 해방되고 입문했는데 무극도부터 오래 수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그것을 안 본다. 수포감이 되어 밑에 포감들을 다 지시했다.
그때 영주 포감은 무국도부터 도 믿고 왔는데 제셋이 옆에서 계실 때는 맡은 자리가 철두철미하게 있었고 모일 때도 보면 영주 포감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날벼락 구중을 하셨다. 명심해라. 내가 먼저 성감됐는데 하는 것은 소용없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냐. 직장일이라 공부 못 들어간다고 절대 낭망하지 마라. 상제는 저 밑에서 난다고 하지 않냐. 기준은 포덕한 연운의 인원수, 밑에 도인 많은 사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업해 나가는데 사업 실적을 본다.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정확하게 본다는 게 어렵다. 빨리 파악하라. 내 수는 숫자가 충분할 거다. 숫자도 많고 직장인도 적은 편인데 왜 수들이 문제다. 반이 짜여 공부를 쭉 해나가다. 다음번에 몸이 아프거나 공부하다 사고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데 자리를 뺏기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항이면 다음에 어디 자리가 비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부하다 사고가 나서 못하면 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용서 못 받을 게 있다. 시학원은 자리를 꼭 지켜주어야 한다. 시간을 못 지킨다든지 졸아서 주문이 끊기거나 바뀌어도 안 된다. 다음 조가 1시간 동안 문 앞에 대기해서 주문이 끊기면 지적해준다. 명단은 수호반 명단으로 짜라고 추보정에게 시켜놨다. 각 방면에서는 못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사고가 나서 돌아오면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집어넣도록 해야 한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빈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외수 수반들은 12명 곱하기 361은 4,320명인데 4,320명이 있으면 1년 공부를 다 돌릴 수 있다. 자리 공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서 못하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들어가야 한다. 특수반을 뽑으라 했는데 내가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40일 이상 50일 정도 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는 어렵다. 심고와 신고를 겪어야 한다. 86년 수련반 돌릴 때 그때는 많이 재우고 놀리고 해도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공부하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기운이 다 간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수련반을 돌리니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래 수강반까지 아프다 하고 제주 연수반까지 아프다고 하더라. 전체에 기운이 다 돌기 때문이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밖에 안 주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니 힘들었던 것이다. 방면 따지지 말고 하라. 밑에 도인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성심만 가지면 된다. 일심만 가지면 된다. 개심이 있으면 된다. 모두들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데 더욱 잘해. 포천 작업하는 것을 보면 성심으로 하고 더 일하고 가려고 하니 안 될 일도 되는 거다. 우리들이 참 신기한 거다. 밖에서 집 한 채 질 때 보면 거푸집에 8일에서 9일 잡고 철근 3일 잡고 전기공사를 이틀 잡았어. 13일에서 14일 걸리는데 이것도 빨리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룻밤은 안 자고 이틀의 거푸집, 철근, 전기가 다 끝나고 사흘째 콘크리트 친다. 수강반은 선무까지인데 이틀 동안 뚝딱하면 올라간다. 정성이고 성심으로 한다. 본관이 15일 걸렸고 인문대는 20일 걸려야 하는데 2층부터는 이틀씩 하여 17일 만에 끝났다. 다 열성으로 하여 됐다. 여기 회관 지을 때도 홍 감독이 철근과 전기는 어려우니 밖에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다 했다. 철근이 제일 쉽다. 포천에는 공사 전에 가면 비 오고 그랬는데 공사 후에는 다른 데는 날이 안 좋아도 거기는 좋다. 날이 안 좋아서 못한 적은 없다. 어제 6월 11일 포천에 옹벽 공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다 끝냈다. 문제는 레미콘이다. 그래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는 덕화이다. 이번 공사에 100평에 22명 잡았다. 그래, 본관이 500평이라 110명 잡았는데 제주도 노영동은 230평에 50명이라. 인원은 제주도가 더 많은 꼴인데도 비교가 안 된다. 설계가 빨리 안 돼, 허가가 빨리 안 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 거다. 부족한 자리는 도인을 만들어서 채워야 한다. 이제는 대순진리회 하면 다들 알 거다. 이제는 평도 나쁘지 않을 거다. 하고는 싶은데 전에 평이 안 좋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정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은 같이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이웃에서 먼저 안다. 가정화합은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할 때 저절로 포덕이 된다. 대학 공사가 손재주로 된 게 아니고 수도해온 수도의 힘이다. 포덕도 한다면 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이다. 자기 윗 임원의 위신을 세워 줌으로 해서 자기도 존경받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첫째, 그 방면의 단결. 가정도 화목해야 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지. 종단의 생명은 단결에 있다. 선감은 저 수반들까지 하나하나 불러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도 필요할 땐 본다. 선감의 책임이 있는데 중간 임원에게만 맡겨놨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안 본단 말인가. 수선무를 보면 그 앞에 선무나 도인들이 일이 잘 되고 화합과 단결이 잘 되면 그 수선무가 잘 한다고 하고 밑에 도인들이 못하면 수선무가 저러니까 그렇지 하며 수선무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포덕 많이 시켜야지. 금년 6개월 됐는데 10만 호 됐다. 이젠 건물도 다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을 채워야 한다. 1991년 7월 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잘들 알고 있을 것이다. 공부반을 짜는데 방면 사정을 잘 몰라서 다른 방면보다 지금은 천안 방면으로 짜고 있다. 공부반에는 시학원, 정급, 진급 회원이 있는데 네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감, 선사, 선무가 있듯이 공부도 세 등급으로 반을 짜는데 시학원 정급, 진급으로 짜는데 첫째는 사업공, 연운관계를 가지고 한다. 남녀가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 다른 방면에는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번에 이것을 종합해서 반을 짜도록 하겠다. 이것은 방면에서 분포된 사항을 잘 명시하라. 각 방면에서 현재의 선급 명세서를 위주로 한다. 명세서를 기준으로 선감들을 시학원으로 짜고 교감 보정을 정급으로 짜고 있다. 교감이면서 어느 방면의 전체적인 것을 통솔하는 사람은 시학원으로 할 것이다. 빨리 하라. 연운, 체계에 의한 사업사항의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그 방면의 공부반을 짤 것이다. 시학원 정급, 진급 정원이 있는데 정원은 회원이라고 이름하여라. 도주님 제세 시에는 선감, 교감을 합쳐봐야 12명밖에 안 되었다. 그때는 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사 교정을 시학원으로 했다. 정급, 진급은 선무까지 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정급 50명, 진급은 70명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다. 남자 12명, 여자 12명을 평도인으로 짜는데 시학 공부반에 짜여진 내외수 평도인은 절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차라리 임원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평도인은 자리를 바꿀 수 없다. 평도인은 문제가 없도록 하라.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아 여태껏 시학 공부를 못했다. 내수는 충분하다. 외수가 문제다. 1년을 하려면 1년을 꼭 채워야 한다. 반년을 하려면 반년을 꼭 채워야 한다. 현재 상급 임원만 해도 1,500명이다. 선교감의 숫자가 많아지면 남녀 평도인의 자리까지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다. 진급은 선교감이 해야 한다. 진급은 아주 중요한 자리다. 집으로 말하면 수문장이다. 수문장은 신복이라야 시키지 잘 모르는 사람은 시킬 수 없다.
과거에 선 교감이 12명 밖에 되지 않아 선사 교정을 시학원으로 썼다. 선감, 차선감, 선사 선무가 있는 이치와 같다.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진급의 자리다. 즉, 건물의 수문장이다. 상제님을 모시고 호위하는데 직접 모시는 자리가 정급, 진급 자리다. 시학 공부가 진법이다. 참진자 진법이요. 진진자 진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 군대에서 소대, 중대, 대대가 있는 것과 같다. 즉, 군대의 법과 같다. 공부 중에 시간이 틀리면 안 된다. 주문이 틀려서도 안 된다. 끊겨서도 안 된다. 만약 잘못하면 모두가 절단 나는 것이다. 새 합강을 마치면 1군단을 마치는 것이다.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잘못해도 다 틀린다. 다 죽는 것과 같다. 모두가 자기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 하루 가고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초강 초지양은 닷새. 초강 셋이 모이면 합강. 합강이 셋이면 봉강이라 한다. 한 봉강을 한 호라 하는데 1년이면 8호, 반년이면 4호이다. 처음을 1호라 하고 다음 1호부터 8호까지를 모두 합치면 9호가 된다. 공부반은 첫째가 사업이고 다음이 연운공이다. 몇 호면 선사, 몇 호면 선감이 되는 것과 같다. 한 합강의 책임자가 있다. 1년에 24명이 있다. 사업공, 연운공의 순서다. 대부분 조금 크게 되면 따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끄럽고 싸우기도 한다. 그것은 참으로 좋지 않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리 다툼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도 같은 책임이 있다. 밖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현재의 사업 호수를 가지고 반을 짠다.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 한쪽이 못해도 다른 한쪽이 이해를 해야 한다. 공부가 짜여진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공부반에 짜여져서 들어갔다가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가화가 덜 된 사람은 어렵다. 절대로 그렇다. 잘해야 한다. 집에 있어도 똑같이 운수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초강은 2루다. 합강은 3루다. 이것이 한 저루이다. 1년은 24저루가 있고 1년은 72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돌아 한다. 공부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문왕 때는 땅에다 신명을 봉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집을 지을 때도 자리를 보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지껏 자리를 보고 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날의 시학 공부반 전부가 다 버린다. 그러니 참으로 절묘하다. 앞으로 천지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니 자리 욕심을 내지 마라. 말뚝에도 기운을 붙이면 쓸 수 있는 것과 같다. 지금 하는 것이 공부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면 24시간 안에 분, 초각이 있다. 그 숫자가 얼마냐? 분초각을 용이라 한다. 소홀하면 죄다. 잘 이해시켜 주라.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못 들어가면 뭐하냐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일을 제쳐놓고 잠시 기도 시간에 상제님께 기도하는 생각만 가져도 그 정성이 참으로 크다. 밑에 사람을 믿는 마음, 정성을 본다. 우리는 정성이 지극하면 된다. 시학 공부가 자리 공부다. 자리를 잡는 공부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36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 자리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부터 잘 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을 땅에다 봉했고 이제는 신을 사람에게 봉하는데 신인상합이 도통이다. 낮밤 시간을 가리는데 이것은 신이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36명은 36명으로서 그 자리가 있으니 책임이 있고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은 시간을 잘 지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봉심은 10시 봉심과 11시 봉심이 있다. 10시 봉심은 들어오는 봉심이고
11시 봉심을 나가는 봉심인데 퇴배라 하지 않고 봉심이라 한다. 11시는 마치는 봉심인데 봉심에 빠진 사람이 있으니 공부를 완전히 버렸다. 맞아, 죽을 일이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공부에서 영영 뺄 것이다. 들어오는 봉심은 잘들 한다. 들어오는 봉심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었을 경우 10시 이후라도 올리면 된다. 나가는 봉심은 11시 이전에는 봉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늦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봉심은 꼭 사람을 확인하고 채워서 올라가야 한다.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부족해도 그냥 올라가서 봉심을 드렸으나 그것은 안 된다. 차라리 공부하는 다른 사람을 채워도 사람의 숫자를 맞춰야 한다. 정 진급의 자리가 참으로 크다. 정이란 장관이다. 진이란 나아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 시학원은 그날의 모든 것을 총괄통솔해서 지시 감독하고 정급은 상제님을 직접 시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학원이나 정, 진급이 잘못하면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위를 범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못한다. 정급이 해야 한다. 엄하지 않고 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 그것이 원래 체가 된다. 그러나 그 안에 자리는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세상 사람 다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다. 잘 이해하고 하길 바란다. 8호가 다 찾았는지 모른다. 직접 1000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시학원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사업을 하면 그 위로 올라갈 것이다. 현재 천안방면은 짜고 있다. 그것도 남녀의 구별이 불분명해서 힘들다. 강동 방면의 두 교감은 강동 방면 전체를 보니 시학원이다. 밑에가 더 크면 호책임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다. 포천 작업에 시원찮은 사람을 보내거나 도를 안 믿는 사람을 보내서 도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보내지 마라. 어느 사람은 자기는 도를 안 믿는데 부인이 하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고 한다. 어느 사람은 친척이 하도 와서도 얘기를 하길래 확인도 할 겸 구경 삼아 왔다고 한다. 절대로 수강생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 지금 8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명찰을 달까 생각 중이다. 수강생도 50세 이상의 노약자는 보내지 말라.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전부 새롭게 배워서 한다. 여주공사에서 배운 사람도 없다. 각 방면에서 젊고 건강하고 재질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명단을 뽑아 놓기 바란다. 조적공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 조공을 데려다 가르쳐 쓰는데 30명이 된다. 처음 잡부는 25,000원, 약간 하면 3만원, 더 잘하면 35,000원, 기술자는 4만원이다.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누구든지 다 배운다. 방면의 이익이다. 방면의 사업을 위해서도 참으로 좋다. 철근하고 아시바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다. 아시바가 빨리 해야 한다. 여기 수강생 중 안 해본 사람이 잘한다. 이 공대는 140m인데 하루에 거푸집을 만들고 이틀째 콘크리트를 쳤다. 그래서 내가 나무랐다. 3일간의 시간을 갖고 하라고 했다. 강대 임원들 많이 오지 말고 강식 마치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시학원 등 몇 사람만 남으면 된다. 시학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게 30명을 짰다. 합강 때만 1991년 7월 11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시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 주문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시학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저 밑에가 문제가 아니라 임원들이 주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낭패다. 입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주문인데 그것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도를 믿는다면 2일에서 3일이면 다 외우지 않느냐. 옛날에는 주문도 없었다. 종이 쪽지에 써서 외우고 바로 태우고 했다. 가화가 안 되어서 기도를 못할 때는 속으로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일 정성이 많은 것이다. 주문을 빨리 외우라. 충분한 연습. 연습이라 하면 기도만 철저히 하면 된다. 가화가 안 된 자는 가까운 회실 회관에서 꼭 주일이 아니라도 사시기도 중 어느 때라도 하면 된다.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도인이라 할 수 없다. 성심이 없다. 너무 긴장을 해서 주문을 못 외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학원도 숫자가 많고 정진급도 많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시학원 정급은 선교감, 진급은 교령 차선감, 회원은 선사 교정 정리, 수도원은 선무이하로 할 것이다. 시학원이 주문을 못한다면 시학원은 그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정급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자리고 주문을 못 외운다면 그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첫째, 주문을 철저히 외우라. 주문을 그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 사람이 한 시간을 대비하는 것이다. 잘못 읽는 경우는 대기자가 고쳐서 읽어주고 주문이 그칠 경우는 조는 것이니 문을 두들겨서라도 깨워야 한다. 벌써 그런 것이 많다. 시간이 늦는 경우, 불참하는 경우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반을 짜서 통고를 하는데 만약 못 오게 되는 경우 하루 전에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반은 엄격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선감이므로 시학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시학원 자리가 360명이다. 1년을 잡고서 360명이다. 그러면 현재 시학원 자리가 400명에서 500명으로 많다. 그래서 시학원이 바뀌어도 관계없다. 만약에 자기 방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른 방면 사람으로 대치한다. 지난번에도 선사가 주문을 못 읽어서 바꿨다. 그런 사람을 임원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임원 책임이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라. 만약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루 전에 수도부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꼭 간다고 했다가 임박해서 못 오게 되는 경우는 딴 사람을 대타로 보내라. 평도인 회원 진급도 된다. 보내놓고 나서 즉시로 수도부에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즉시 통고를 해주어야 한다. 모두가 주문을 잘 익혀서 보내도록 하라. 시학원은 그날 하루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학관은 모든 전체적인 것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는다. 시학관의 책임이 더욱 중하다. 시학원이 책임을 지고 하더라도 꼭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런 거다. 이 공부는 수호반이다. 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장을 수호한다. 자기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며 밖으로는 도장 수호를 한다. 정급, 진급, 회원, 수도원은 공부만 중한 것이 아니라 공부 시간, 수호 장소 이런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 중요하다. 도법이란 진법이다. 지존 시대에는 신봉어지기 때문에 땅에 모든 신명을 정해 놓으셨다. 따라서 신명들이 꼭 정해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마찬가지로 이번 공부는 땅에 봉했던 신명을 신봉어인이므로 사람에 봉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를 믿는 것이다. 주문을 똑바로 하고 시간 지키는 것을 잘 해야 한다. 시학관의 책임이 중요하다. 초, 중, 하로 1, 2, 3, 4, 5, 10일까지 있다. 초 10일이란 10일이요. 중 10일이란 20일이요. 10일이란 30일이다. 10일의 시학관은 적은 달 29일일 경우에는 그 달 한 달 빠지는 것이다. 시학원과 시학관은 서로 시간을 교대로 해도 된다. 시학원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어렵다. 잠을 안 자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뺐다. 그날 사고가 있다면 시학관의 책임이다. 시학관은 시학원까지 감독할 책무가 있다. 아무리 자기 성각이라 해도 위법을 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없다. 군대도 그렇다. 졸병이라도 상관이 잘못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르다. 각자가 자기의 책무, 직무를 잘 알아서 해야 한다.
자기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공부뿐만 아니라 도장 안의 모든 일은 시학원의 책임이다. 임원들은 여기 공부 들어오는 것에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철저히 해줘야 한다. 주문을 못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 공부하면 모르지만 1시간 하는 것인데 또 밖에서 읽어주는데 못할 것이 뭐 있느냐. 기사를 참 주의하도록 하라. 내수 임원들은 그냥 차에 올라타고 가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사교육 있을 때 안 보이는 방면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라. 선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내수 임원들은 애들도 있고 한이 나갔다 와도 된다.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은 정심원을 쓰고 밖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회관을 쓰도록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정심원, 시학원, 시법원은 많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은 영대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조공 전기 설비도 사람이 필요하다.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방면회관 지을 때 다 쓴다. 신체 건강하고 잘 믿는 사람으로 방면에서 준비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보내라. 쌓는 사람이 필요하다. 몇백 명이라도 만들어 놓으라 했다. 다 배우면 된다. 처음 하더라도 다 배우면 된다. 방면에서도 다 쓴다. 밖에 회사에 기숙사 6동하고 식당에서 약 4,000평 정도 내주었는데 사람이 없다. 우리는 5층 건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기초도 안 되었다. 1991년 7월 2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대학 교수 임용을 하려고 한다. 이번에 10명을 뽑고 나머지는 10월 달에 뽑도록 하겠다. 될 수 있으면 도인을 뽑으려고 하지만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교수를 뽑지는 않겠다. 잘 믿으면 도인이 낫고 잘 안 믿으면 밖에 사람이 낫다. 안동에 2사람, 용산에 2사람, 성산에 3사람, 전주에 1사람이 있다. 사람 쓰는 것은 방면에서 추천하면 종이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해당 방면 선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진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방면에서 임원들이 추천해서 종이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명년에 학생을 받는다. 400명을 받는다. 10개, 과다. 될 수 있으면 도인 자녀들이 오면 좋다. 대학이라서 그렇다. 지금의 고등학교도 다른 데에 안 빠진다. 고등학교는 학군 때문에 아무나 못 온다. 대학에는 학군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도인 자녀가 오면 좋다. 실제로 들어오기만 오면 좋다. 딴 데보다 나을 것이다. 장학금, 관계도 그렇고 700명에서 800명 이상 규모의 기숙사도 있다. 도인이 많으니까 도인 자녀들의 성적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 기독교 학교에 가면 그쪽 책을 봐야 하고 그래야지. 장학금 받기도 쉽다고 한다지. 도인 자녀가 실력으로 들어와서 도인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수를 종단 도인으로 다 써도 사회에서 뭐라고 못한다. 될 수 있으면 도인으로 충당하면 좋다. 처음에는 후기다. 처음이고 완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 있는 학교를 찾는다. 첫 해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사회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인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다른 기존 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다 할 것이다. 장학금, 관계 등등. 현재 대진고등학교 출신 중 서울대 입학자는 4년 장학금 전액, 연, 고대 입학자는 졸업 시까지 반을 대준다. 도인들의 자녀는 혜택을 좀 줄 것이다. 몇 사람이나 대진대학에 진학을 원하고 있는지 숫자 파악을 해보면 좋다. 새로 대학이 설립되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소개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도인 자녀 외에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가령 대진대학에 들어오면 장학금은 어떻게 해주고 한다는 그런 선전은 해도 좋다. 아무 관계없다. 도인 자녀가 도인으로서 들어가서 성적이 좋으면 혜택을 준다 해도 하등 뭐라고 할 것 없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느냐?
가령 장학제도에서 장학금을 도인 자제를 위주로 해서 준다 해서 다른 데서 뭐라 할 것이 없다. 하여간 도인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라. 대학에 있어서 도인들을 많이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상도방면이 잘 나가고 있는 중 알았더니 안 그러는 모양이다. 제주도 치석 명단 올릴 때 알았다. 박성감이 실수했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빌고 해서 용서를 했다. 먼저 일이 어떻건 간에 합심해서 잘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잘들 해 나가야지.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용서 안 한다. 화합해서 잘할 때까지 공부는 보류할 거다. 성감이 도인 못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진주성감. 성감이 저 밑에 도인까지 다 만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임 성감이 성감이나 만나고 그 밑에 도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진리가 해원상생이다. 해원상생의 윤리를 벗어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느냐? 수임 성감에 있어서 그 자리는 책무다. 그 밑에 임원이 잘하나 못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도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 각자 자기 직위에 있어서 각기의 책무가 있다. 그러면 방면의 총책임자는 그 방면의 성감이다. 수임 성감은 그 밑에 성감이며 도인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작은 방면 내의 도인의 문제는 방면 성감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면 성감과 도인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수임 성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종단의 제도이다. 그것을 벗어나면 탈선이다. 상도 방면 잘해 나가도록 하라. 이번 일은 용서한다. 그 방면은 공부 보류다. 봐 가면서 시킬 것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공부하는데 소리 너무 크게 지르지 마라. 고성은 피하라. 소리가 너무 크면 악성이 된다. 고성은 피해야 한다. 음성이 큰 거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과는 다르다. 시학원은 다니면서 잘 일러줘라. 공부하는데 가화가 안 됐거나 직장인, 아픈 사람은 넣지 마라. 강식 다 마치고 시법 공부까지 다 마쳐야 시학 공부를 한 번 다 한 것이 된다. 하다가 강식 한 번 빠지면 다 망치게 된다. 시간이 늦어도 주문이 바뀌어도 안 되고 주문이 끊겨서도 안 된다. 그것을 예방하고 막는 것을 시학원이 한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사고가 난 거다. 그것을 막기 위해 1시간 대기한다. 그래서 결국 2시간 공부가 된다.